안녕하세요. 헤리티지 시청자 여러분, 정은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우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두 분의 이혼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판단을 받았었고요. 그러면서 더욱더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더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유례 없이 판결을 경정한다라는 결정까지 내리면서 뜨거운 논쟁은 더욱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그럼 1심과 2심에 있어서의 판단의 차이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재판부에서 판결 경정은 왜 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은 최태원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혼인의 기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받기는 어려운데요. 노소영 관장 측에서도 처음에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나중에 반소 청구로 맞대응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이혼 소송은 다툼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이혼 소송의 다툼 끝에 1심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요. 나머지 예금이나 부동산 등만 평가해서 노소영 관장에게 인정했던 재산분할 액수는 625억 원에 그쳤습니다. 또한 위자료도 1억 원 정도만 인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2심 재판부에서는 1심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어서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하였고, 또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35%를 인정하면서 1조 3,8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도 1심에서 1억 원만 인정했던 것에 반해서 항소심 2심에서는 20배에 달하는 20억 원을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바로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SK 주식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인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액수에 대해서도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1심 재판부에서는 최태원 회장의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최태원 회장이 이미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기업적인 가치가 높은 기업을 상속받아서 가업을 승계한 그런 재산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2심 재판부에서는 해당 기업의 가치가 상승함에 있어서는 노소영 관장과 또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전 노태우 대통령의 유형적인 무형적인 기여가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2심 재판부에서는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달리하였던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에 있어서도 1심에서는 1억 원을 인정한 반면 2심에서는 20억 원을 인정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한쪽 배우자의 기책 사유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위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액수는 사실 한정적입니다.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선에 그치는데요. 이번에 2심 재판부에서 20억 원이라는 상당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했던 것은 아마도 두 분 사이의 경제적인 능력도 고려를 했을 것이고, 또 최태원 회장의 그런 부정행위라든지 혼외자의 존재, 이런 것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또 노소영 관장도 공인으로서 이제 본인의 대외적인 이미지라든지 명예에 대한 실추가 상당히 클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아마 재판부에서는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2심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아무래도 이제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부 일처제의 가치 또는 가정의 존립, 이런 것들을 중시한 판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결
경정이라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요. 판사님도 사실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판결문을 작성하심에 있어서 뭐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한 계산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기, 명백하게 단순한 실수 이런 것들을 이제 수정하는 것이 이제 판결 경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양측의 당사자의 신청이나 또는 이제 재판부가 직권으로 확인해서 판결 경정 결정이라는 것을 내리게 되는 것인데요. 근데 이번에 재판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 경정을 내렸던 이유는 현재 SK 기업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그 과거 주식의 가치가 사실상 1,000원이었는데 100원으로 판결문에 기재를 했다라는 이유로 공을 하나 더 붙이는 내용의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제3분할 액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혼 소송을 쭉 진행을 하게 되면 마지막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그때 당시의 시세라든지 뭐 시가를 가지고 제3분할 액수를 평가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주식의 가치가 100원이냐 1,000원이냐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은 98년도에 일인 거고 이때의 주식 가치가 제3분할 액수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사실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최태원 회장이 기업을 승계받음에 있어서 100원의 주식 가치의 기업을 승계받았느냐 1,000원의 주식 가치의 기업을 승계받았느냐에 따라서 현재 기준 시점으로 보면 뭐 355배가 상승했는지 또 35배가 상승했는지 뭐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3분할 액수를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그 중간의 시세 변동보다는 현재의 그 가치를 가지고 제3분할 액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서 올라가더라도 제3분할 액수의 그 결론이 달라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 측의 입장은 최태원 회장이 부친으로부터 대한텔레콤을 승계받을 당시에 주식의 가치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경정이 되었다면 현재 SK 주식에 대한 가치 상승분에 있어서의 기여는 부친이 훨씬 더 크게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기여도에 있어서의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2심 재판부가 인정했던 제3분할 액수에 대해서도 중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대법원의 상고를 통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이제 예고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100원이 아니라 1,000원으로 정정한 부분은 이제 98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서 최태원 회장이 그 부친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을 당시에 주식의 가격이 이제 0이 하나 빠졌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혼 소송에서 제3분할 액수에 대한 평가 기준 시점이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는 것을 본다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태원 회장 측의 주장대로 이미 상당히 기업의 가치가 상승된 기업을 승계받았고 그것을 현재 기업으로 유지했던 것에 대해서 본인의 기여도는 선대 회장보다 더 낮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어필이 된다면 노소영 관장의 기여도도 일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 측에서도 대법원에 이제 상고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 만큼 과연 이제 또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해당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는 이제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또 많은 도움이 되셨고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